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다만 붙잡아야 할 손이 어디 있는지 늦기 전에 알아채는가가 다를 뿐.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선택이 죄죠. 사연 시작하기 전 복 많이 들어오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 오후 서울 외곽 한옥마을에 고즈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영길은 마루 끝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72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 무언가 허전한 기분이 자주 들곤 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자 영길은 작게 콧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동백꽃 피는 섬에 봄이 왔건만. 그러다 문득 멈춘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더군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게 되는 것 같았어요. 마루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빨간 단풍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고 있으니 문득 시간의 흐름이 실감났어요.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걸까요? 올해는 배추를 줄일까요? 사람도 안 오는데 말이에요. 이금자가 장독대 옆에서 김장채비를 하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68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익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김장을 담갔는데 올해는 왠지 의욕이 없어 보였어요. 영길은 시큰둥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목소리에는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사실 금자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북적거렸는데 이제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죠. 특히 지난 추석에도 큰아들 정우는 처가에 가야 한다며 하루만 들렀다 갔고 딸 정희도 오후에 잠깐 와서 저녁 전에 돌아갔어요. 배추값도 많이 올랐던데. 금자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적게 담가요. 우리 둘이 먹을 만큼만 말이에요. 영길의 대답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허한 걸까요?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 뉴스나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무한히 늘어진 것 같았어요. 마치 시계 바늘이 고장난 것처럼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길은 서재로 들어가 낡은 나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동창들의 근황을 적어둔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모서리가 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온 오래된 수첩이었죠. 누런 종이 위에 볼펜으로 적힌 이름들이 하나둘씩 줄을 그어져 있었어요. 김철수는 작년에 뇌경색으로, 이만수는 재작년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용대는 간암으로, 최영우는 교통사고로. 수첩을 넘기면서 영길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대학 동기들이 20명 남짓 되는데 벌써 절반 가까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송도한 작고 9월 15일. 대학 동기이자 평생 친구였던 도안이 지난달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워낙 많이 피워서 걱정했는데 결국 그게 화근이 되었죠. 장례식장에서 만난 도안의 가족들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특히 딸 하늘이 울먹이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도안아, 너마저. 영길이 중얼거렸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이 술 마시며 젊은 시절 얘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아휴, 하나둘씩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영길이 깊은 한숨을 쉬며 수첩을 덮었어요. 저녁이 되자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재개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외곽 한옥마을 일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보상금 협상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영길은 귀를 기울였지만 금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저녁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보, 재개발 얘기 들었어요? 영길이 물었어요. 들었죠. 그런데 우리 나이에 이사 가서 뭘 해요? 여기서 늙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영길도 확실한 생각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큰아들 정호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 뉴스 보셨죠? 그 동네도 곧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를 거예요. 집 관리 같은 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복잡한 서류 작업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재개발 보상금도 제대로 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52의 나이답게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딘가 성급한 느낌도 들었어요. 영길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급할 것 없어.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아버지, 이런 건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아세요? 알았다고 했잖아요. 영길이 약간 짜증스럽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의 조급함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조금 뒤 딸 정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다음 주말에 시간 내서 얼굴 보러 가겠어요. 어머니도 안부 전해주세요. 재개발 얘기는 어머니랑 잘 상의하세요. 49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는 딸의 안부였죠. 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의무감으로 보내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금자는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과 김치,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멸치볶음이 소담스럽게 놓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상이었지만 뭔가 공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가족 사진이 꽂힌 오래된 나무 액자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길과 금자, 그리고 어린 정우와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말이죠. 요즘 어떠세요?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뭐가요? 영길이 젓가락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집에만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동네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시지 그래요? 바둑도 두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말이에요. 경로당. 영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기 가면 누가 죽었다, 누가 아프다, 자식들이 안 온다 그런 얘기뿐이에요. 듣기 싫어요.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려야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괜찮다고 했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고 바깥으로는 저녁 산책을 나선 이웃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금자가 설거지를 하다가 말을 걸었어요. 응? 우리 내년에 여행이라도 가볼까요? 제주도나 부산 쪽으로요. 온천도 있고 좋다던데. 여행. 영길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나이도 있고 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직 젊어요. 건강할 때 다녀야죠.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예요? 영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행이고 뭐고 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속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허전함만 계속 커져갔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무엇을 봐도 감흥이 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옥의 정적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영길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예전보다 적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시력이 나빠져서일까요? 금자는 안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줄 조끼를 뜨고 있었는데 바늘질을 하다가도 자꾸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한 지 40여 년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인 감각이 있었죠.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였지만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영길은 늦은 시간까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 금자와 연애할 때의 설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던 시절의 보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모두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마지막 프로그램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도안이 생각났어요. 친구가 떠나고 남은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특히 하늘이는 혼자서 잘 지내고 있을까요? 비 오는 평일 오후 영길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송도안의 기일에 맞춰 납골당을 찾는 날이었어요. 회색빛 하늘에서 가늘게 내리는 비가 한옥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졌습니다. 금자는 비 오는데 굳이 오늘 가야 해요? 라고 물었지만 영길은 친구와의 약속은 지켜야지라며 집을 나섰어요. 납골당으로 가는 길에 영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안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건 석 달 전이었어요. 그때도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야, 우리 70까지 살았으면 됐다. 농담처럼 던졌던 도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납골당에 도착하니 도안의 위패 앞에 흰 국화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와서 참배를 하고 간 것 같았어요. 영길은 가져온 소주 한 병을 열어 작은 잔에 따랐습니다. 도안아, 왔다. 너 좋아하던 소주 가져왔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송하늘이 서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우산을 든 모습이 장례식 때보다 더 말랐어 보였습니다. 40의 나이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죠. 삼촌, 이해 안 가시죠? 아버지 떠나고 제 삶이 좀 꼬였어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길은 하늘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뭔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무슨 일이니? 아버지 병원비며 장례비며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 게 있었는데 하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도안이 그런 짓을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신중했던 친구가 말년에 그런 실수를 했다니. 얼마나 되는데? 3천만 원 정도요. 대부업체에서 독촉이 와요. 아버지 집도 담보로 잡혀서.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길은 묘한 연민을 느꼈어요. 동창의 딸이라. 저 작은 어깨가 왜 이렇게 가여워 보이지 않는 걸까요? 도안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영어는 좀 해서요. 삼촌께서 혹시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번역일? 영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아버지가 삼촌들이 대학 때 영어를 잘했다고 하셔서.
혹시 아는 곳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영길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도 은퇴 후라 특별히 아는 곳은 없었지만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글쎄, 직접적으로 아는 곳은 없지만 한번 알아볼게. 그런데 당장 급하니? 네, 매달 이자만 해도. 하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며칠 뒤에 다시 만나자. 이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내가 좀 알아볼게. 영길이 제안했어요. 하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삼촌. 아버지가 삼촌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의지할 곳이 없었거든요. 영길은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쓸모없다고 여겨왔던 자신이 이 아이에게는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목요일 오후 3시쯤 어떠니? 한옥마을 입구 그 카페 말이야.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도안의 위패 앞에서 잠시 묵념을 했어요. 영길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안아, 내 딸 좀 도와줄게. 내가 못다한 일 친구가 대신해 줄게.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길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길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할 일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게 보내던 시간에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옥에 도착하니 금자가 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어떠셨어요? 도안이 딸을 만났어요. 영길이 우산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애 어떻게 지내던가요? 영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금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번역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금자는 빨래를 개던 손을 멈췄어요. 도와준다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일자리 좀 알아봐주고 그런 거죠. 친구 딸인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금자의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영길은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번역 관련 일자리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여러 사이트를 살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 경력이나 자격증을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목요일이 되었어요. 영길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좋은 옷도 골라 입었어요. 금자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니 도안이 딸 만나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집에서 만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밖에서 만나는 게 편해요. 영길의 대답이 약간 어색했어요. 한옥마을 입구의 카페는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단풍 든 나무들이 보이고 스피커에서는 재즈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영길이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약간 늦게 도착했어요. 죄송해요, 삼촌. 버스가 좀 늦어서. 괜찮아, 괜찮아. 앉아봐. 영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검은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수수해 보였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커피 뭘로 할까? 아메리카노면 돼요. 하늘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영길이 주문을 하고 돌아와서 앉았어요. 번역 일말인데 생각해보니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곳은 없더라고. 하지만 방법은 있을 거야. 아,
하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계속 알아볼게. 그리고 당장 급하면 영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내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어. 아니에요, 삼촌. 그럴 수는 없어요.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 딸인데 뭘.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하늘은 아버지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영길은 도안과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삼촌,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하늘이 고마워했습니다. 뭘, 이런 것도 못해주면 친구 체면이 서겠어? 영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영길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길을 본 금자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남편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금자가 물었습니다. 글쎄, 일자리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금자는 식탁을 치우다가 카드 영수증을 봤어요. 한옥마을 카페 2잔 8,000원.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아,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분명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남편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혹시?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금자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날 밤 영길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도안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하늘은 영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삼촌,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번역 일 관련해서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영길은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언제가 좋으니?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좋아, 집으로 와.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 하늘이 한옥을 처음 방문한 건 토요일 오후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즈넉한 마당과 전통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요즘 이런 집 보기 힘든데. 오래된 집이라 불편하긴 하지만 나름 정이 들었어. 영길이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금자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하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왜 남편이 그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삼촌, 이 마루 참 좋네요. 아버지도 이런 데서 공부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늘이 마루에 앉으며 감탄했습니다. 영길이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그 시절엔 다 그랬지. 밤에는 공중전화줄 서서 연애하고 코인 떨어지는 소리요? 하늘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맞아. 너희 아버지도 그 소리 때문에 얼마나 속 탔는지 몰라. 영길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 친구와 그의 딸이라는 안전한 호칭 속에서 서로의 빈틈을 덜컥 열어보였습니다. 영길은 은퇴 후의 허전함을 털어놓았고 하늘은 혼자 살아가는 불안함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번역 일보다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어요. 하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집에만 있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영길의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난 외롭고 저 아이는 불안하다. 그래서일까 이렇게 통하는 건. 금자가 차를 가져와 놓았어요. 드세요. 하늘 씨도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늘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금자는 하늘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화장기 없는 깔끔한 얼굴, 수수한 옷차림. 딱히 문제될 게 없어 보였는데 왜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번역일은 어떻게 됐니? 금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찾고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하늘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럼 다른 일은 어떨까? 번역이 아니더라도. 금자가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 번역 쪽으로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영길이 끼어들었어요. 그래, 좋은 일 찾을 때까지 천천히 해봐. 급하게 할 필요 없어. 금자는 남편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다정하고 따뜻한 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보였을까요? 하늘이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자 영길은 기꺼이 안내해줬어요. 서재도 보여주고 마당의 나무들도 설명해줬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저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아파트는 너무 삭막해서. 하늘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끔 놀러와. 마루에서 차라도 마시고 그러자. 영길이 제안했어요. 금자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부르자고 하다니. 물론 친구 딸이긴 하지만 뭔가 선을 넘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그럼 가끔 인사드리러 올게요. 하늘이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 돌아간 후 부부는 저녁을 먹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그애 어떻게 생각해요? 영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글쎄요. 착해 보이긴 하는데. 금자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도안이 딸이니까 잘해줘야지. 친구 도리상 말이야. 도리가 그런 건가요? 금자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서 있었어요. 영길은 아내의 어투를 눈치챘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뭐가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요. 그 후로 하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옥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번역일 상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그냥 대화를 나누러 오는 게 되었습니다. 삼촌, 요즘 뉴스 보셨어요? 재개발 얘기 나오던데. 하늘이 물었습니다. 아, 그거? 아들 녀석이 자꾸 서두르라고 하는데 난 별로 내키지 않아서. 영길이 답했어요. 왜요?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돈이 다가 아니지. 여기서 산 지 20년 넘었는데 정이 들었거든. 하늘은 영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집에 들렀어요. 아버지, 재개발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결정 안 했어. 영길이 성의 없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그리고 요즘 젊은 여자가 자주 온다던데요? 정우가 예리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했니? 동네 사람들이 봤다고 하던데. 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같이 다니시는 걸 말이에요. 영길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도안이 딸이야. 친구 딸 좀 돌봐주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봐서요. 그 순간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금자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세요. 괜한 오해 받지 마시고요. 무슨 오해야? 친구 딸 도와주는데. 영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재개발 건도 빨리 결정하시고요.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가 간 후 영길은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자신이 선을 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하늘과의 대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금자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한 번은 놓아줬다. 이번엔 멈춰 세워야 한다. 침실에서 영길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늘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 진지하게 자신의 얘기를 듣는 모습,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하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삼촌, 내일 시간 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영길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집으로 와. 금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치 연애하는 사람 같은 설렘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하늘이 왔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삼촌, 오늘 특별히 예쁘게 입고 왔어요. 감사 인사 참말이에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 소풍날이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어르신들이 모여 근교로 나들이를 가는 전통이 있었어요. 금자는 평소라면 영길과 함께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혼자 나섰습니다. 영길이 몸이 좀 안 좋다며 빠졌거든요. 영길이 아버지는 왜 안 오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해서. 금자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영길은 하늘과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번역 일자리 하나 소개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핑계였죠. 금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노골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웠어요. 소풍버스가 전통시장 앞에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내렸던 금자는 멀찍이 서 익숙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영길과 하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보기 카트를 나란히 끌고 있었어요. 금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잡은 두 손이 거의 닿을 듯 말 듯하는 모습. 영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사모님 어디세요? 경로당 회장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금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지금 가요. 금자는 황급히 버스로 돌아갔어요. 소풍 내내 금자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김치찌개가 맛있다, 단풍이 예쁘다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장터에서 본 그 장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금자는 담담히 물었어요.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영길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디 가긴 왜 가? 집에 있었는데. 그래요? 몸살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영길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 딸이라고 했죠?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안이 딸이라니까요. 어려운가 봐서 좀 보살펴주는 거예요. 보살핌이 그런 모양이던데. 금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영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시장에서 봤어요. 둘이서 장 보는 거 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그 겨울의 찻집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영길은 할 말을 찾지 못했고 금자는 답답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친구 딸이라면서 왜 거짓말을 해요? 금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하기 좀 그래서. 뭐가 말하기 그래요? 떳떳하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영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신도 왜 숨겼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자에게 말하면 뭔가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정우가 급하게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등기부등본과 재개발 관련 공문들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재개발 일정이 확정됐어요.
정우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보상금 협상도 곧 시작되고 지금이 기회예요. 요즘은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라고요. 영길은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급할 것 없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버지,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미적거리세요? 바로 그때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또 아버지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시고 그러다 우리 집 날려.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매가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영길은 짜증이 났습니다. 왜 모두가 자신을 재촉하는 걸까요? 하늘이만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주었는데 그 순간 영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삼촌, 내일 잠깐 시간 되세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영길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그래, 오후에 만나자. 그 화면을 금자가 봤어요.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스불을 끄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다. 그날 밤 금자는 잠들지 못하고 영길의 휴대폰을 살펴봤어요. 하늘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내용도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서 있었어요. 삼촌, 오늘 날씨가 좋네요. 마루에서 차라도 한잔하고 싶어요. 하늘아, 언제든 와. 삼촌이 차 끓여줄게. 삼촌은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아버지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금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친구 딸과의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선을 넘나드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영길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어디 가세요? 금자가 물었습니다. 도안이 딸 만나러 가요. 또요? 요즘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친구 딸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영길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영길이 나간 후 금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1시간 후 금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한옥마을 카페에 도착한 금자는 창가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길과 하늘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길의 표정이 몇십 년 전 자신과 연애할 때와 똑같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자꾸 웃고 있었어요. 하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길의 말에 깔깔거리며 웃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오는 두 사람을 본 금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영길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고 있었거든요. 물론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집에 돌아온 금자는 가슴이 뛰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선을 넘은 거였어요. 4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걸까요? 저녁 때 영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금자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뭐가요? 그의 일 말이에요. 아, 좀 복잡하더라고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금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요? 그 애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길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늘 봤어요. 카페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켜봤다고요? 영길이 당황했습니다. 네, 봤어요. 그리고 팔 끼고 다니는 것도 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길은 할 말을 찾지 못했고 금자는 남편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실망이에요.
금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긴 침묵이 흘렀어요. 초겨울 아침, 한옥의 안방에서 금자는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들지 못했지만 오히려 머리는 맑았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이들한테 연락해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금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영길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요? 오늘은 말로만 끝내지 말자고요. 금자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영길은 뭔가 일이 커질 것 같은 예감에 불안해졌어요. 오후 2시 정우와 정희가 모두 모였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급히 시간을 낸 것을 보니 금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전화 목소리가.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자는 옛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최근 휴대폰으로 캡처한 화면들도 함께 놓았습니다. 카페에서의 모습, 장보기 하는 장면, 그리고 문자 메시지들까지. 이게 뭐예요? 정우가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만나시는 분이에요. 송도한 선생님 딸이라고 하시던데. 금자가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영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자를 노려보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날 미행했다는 거예요? 미행이 아니라 확인한 거예요. 남편이 이상하게 변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정희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이에요. 영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40이라고요?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이 와중에 이런 일이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재개발이 뭐가 중요해? 정희가 오빠를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가 70이 넘어서 젊은 여자랑.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잘못이 뭔지 알고 계세요? 금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외로움 탓하는 그 버릇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먼저 의심하고 거짓말하는 우리 모두의 습관 말이에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자가 하늘을 불렀던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금자가 문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늘이 당황한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께서 급히 오라고 하셔서 하늘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앉으세요. 금자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삼촌. 아니, 선생님. 제가 선을 넘었어요. 아버지 사진이랑 자꾸 겹쳐 보여서 외로웠어요. 정우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외롭다고 남의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늘이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그럼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정우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금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늘 씨, 오늘은 사실대로 말해요. 당신 사정, 제가 이미 확인했거든요. 하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사모님이 뭘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대부업체 빚 얘기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접근한 진짜 이유도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빚이 있는 건 맞아요. 아버지 병원비며 장례비며. 생각보다 많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 것도 있었고. 얼마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3,500만 원이에요. 매달 이자만 300만 원씩. 하늘이 울먹거리며 대답했어요. 정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눈독 들인 거군요. 돈 많은 할아버지 하나 꿰어서. 아니에요. 하늘이 소리쳤어요. 처음엔 정말 아버지 때문에 찾아뵌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저도 혼자서 힘들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흔든 거예요? 정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영길이 끼어들었습니다. 얘들아, 그만해. 이해 탓이 아니야. 아버지가 뭘 아세요? 정우가 화를 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바로 그 순간 정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거부터 처리하세요. 정희가 빛보다 빨리 그 서류를 낚아챘어요. 오빠, 이게 뭐야? 서류를 본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위임장?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그게. 정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오빠,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해서 아버지 재산을 빼먹으려고 한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빼먹는 게 아니라 관리해드리는 거야. 아버지가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이라고? 아버지가 어떤 모양인데? 정희가 소리쳤어요. 영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희들 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다들 나가. 영길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금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여보.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로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삼촌이 좋았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만하세요.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각자 선택하세요. 계속 거짓말할 건지 아니면 정직해질 건지. 정우가 위임장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저는 사업이 어려워서, 아버지 집이 돈이 될 것 같아서. 정희가 오빠를 째려봤습니다. 진짜 실망이야, 오빠. 하늘도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도움만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잃고 나니 의지할 곳이 없었거든요. 영길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외롭다고 이 애한테 의지했어. 그리고 당신한테 거짓말했고. 안방에 침묵이 흘렀어요. 네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내세요. 하늘 씨는 당신 인생을 당신이 책임지세요. 정우는 위임장 같은 건 다시는 꺼내지 말고요. 그리고 여보. 금자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늘이 일어나서 깊게 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문이 닫히고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이제 진짜 정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옥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길과 금자는 각자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영길은 마루에, 금자는 안방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영길은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골목 끝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낡은 부스 앞에 멍하니 서서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 시절 한 통화에 떨리던 마음. 금자와 연애할 때도 이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었죠. 동전을 넣고 번호를 돌리고 연결음을 기다리던 그 설렘. 지금 나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 걸까요? 그때도 이렇게 바보였나? 영길이 중얼거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길은 문득 하늘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어요. 절망과 미안함이 뒤섞인 그 얼굴. 자신 때문에 그 아이도 가족들도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금자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릎 담요를 덮고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영길 씨, 금자가 부드럽게 불렀어요. 네. 우리 이번엔 도망치지 말아요. 영길이 금자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외로움을 핑계로 사람을 흔들었네요.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선택이 죄죠. 금자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당신도 외로웠을 텐데. 나만 생각했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치채면서도 확실히 하기 전까지 모른 척 했거든요. 편한 게 좋아서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무게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일 하늘 씨한테 연락해야겠어요. 뭐라고 할 건데요? 도와줄 건 도와주되 선은 확실히 그어야죠. 그애도 정신 차려야 하고요. 다음 날 오전 금자는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 씨, 저예요. 오늘 시간 되세요? 사모님. 하늘의 목소리가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당신 빚 문제부터 정리해야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집 일에는 더 이상 발 들이지 말아요. 그리고 당신 삶부터 제대로 세우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하늘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어제의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우선 당신 빚부터 정리해 봐야겠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으로 처리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늘이 고개를 숙였어요.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재산은 개입시키지 않을 거예요. 보증도 서지 않고 돈도 빌려주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늘이 대답했어요. 그 대신 정당한 방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자리는 알아볼게요. 번역 쪽으로 말이에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모님, 제가 어떻게... 고마워하지 말아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거거든요. 그 시각 집에서는 정우가 찾아와 영길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어제 일 정말 죄송했어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사업이 어렵다고 했지? 네. 그렇다고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던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영길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내 처지를 몰랐네. 미안하다. 아버지가 뭘 미안해 하세요. 제가 잘못한 거죠. 위임장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라.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알겠습니다. 정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정희가 제안한 게 있어요. 부모님 요양과 생활, 저희가 번갈아 책임지자고 했어요. 요양?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요양하시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살펴드리고요. 영길이 놀랐어요. 그럴 필요 없어. 아직 건강한데.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저희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때 정희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뭐가? 오빠랑 제가 의논한 건데 저희가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챙겨드리려고요. 특히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서. 영길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희들이 그럴 필요는 필요 있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반성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거든요.
오후에 금자가 돌아왔어요. 하늘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영길이 물었습니다. 빚 정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법은 있대요. 일자리도 하나 소개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의 생각보다 번역 실력이 괜찮더라고요. 제대로만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예요. 금자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 애와는 연락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금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재개발 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저도 같이 생각해 볼게요. 저녁 무렵 정우와 정희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합의서에 사인하겠어요. 합의서? 재산 정리나 중요한 결정은 저희 독단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그리고 부모님 요양도 저희가 책임진다는 내용이에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반성했어요. 그동안 너무 각자 살기에만 바빴던 것 같아서요. 영길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가족인데 뭐려.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길과 금자는 오랜만에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눴어요. 힘들었죠? 영길이 물었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후련해요. 나도 그래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그럼요. 그래야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내 변호사 사무실에는 네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영길과 금자, 그리고 하늘과 정호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채무조정 서류, 등기부등본, 가족 간 합의서 초안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우선 송하늘 씨의 빚은 개인 워크아웃으로 정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총 빚이 3,500만 원인데 월 상환액을 100만 원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보증이나 가족 재산과 얽히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선을 긋겠습니다. 우리 집 재산은 일체 개입시키지 않을 거예요. 사모님, 하늘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 씨, 금자가 하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사해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한 거거든요. 하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네. 더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영길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아, 삼촌이 내 아버지와의 우정까지 망가뜨렸구나. 도안이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아니에요, 삼촌. 저도 잘못했어요. 처음엔 정말 도움만 받으려 했는데 외로움의 선을 넘었어요. 정우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저도 합의서에 사인하겠습니다. 재산 정리나 중요한 결정, 제 독단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죠. 하늘 씨는 개인 워크아웃으로 빚 정리를 하고 박 선생님 대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 재산 관리 합의서도 작성해 드릴게요.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네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영길은 도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고 금자는 이제야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욕심을 반성하고 있었고
하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늘 씨, 금자가 말했습니다. 번역 일자리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제 지인이 운영하는 번역 회사인데 실력만 있으면 괜찮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요? 하늘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우리 가족과 사적인 연락은 하지 마세요. 일적인 인사 정도만 하고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영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도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라.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말이다. 네, 명심하겠어요. 서류 작업이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정우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재개발 건은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어. 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르려 했네요. 재개발이든 뭐든 이 집은 우리의 기억이야. 급히 팔지는 않을 거다. 내가 정말 떠나야 할 날이 오면 그때 가족이 함께 결정하자. 정우와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삼촌, 아니 선생님, 사모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을게요. 잘 살아라 하늘아. 영길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늘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길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까지. 여보, 금자가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응?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래요. 끝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음 주부터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들를게요. 집 관리도 도와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고요.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정희도 번갈아 가면서 올 거예요. 이제 부모님을 제대로 모셔야죠. 한옥에 도착하니 겨울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감나무 가지에는 마지막 남은 감 하나가 달려 있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보, 금자가 영기를 부르며 말했어요.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사진을? 네. 새로 시작하는 기념으로요. 영길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정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찍어드릴게요. 영길과 금자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40여 년을 함께한 부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서려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정우가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카메라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잘 나왔네요. 정우가 사진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정희도 일찍 와서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준비했고 정우는 아버지와 재개발에 대해 차근차근 상의했어요. 아버지, 정말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든든하다. 당연한 거죠.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식사 후 영길과 금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겨울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후회되지 않아요? 금자가 물었어요. 뭐가요? 하늘이 일말이에요. 영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후회보다는 미안해요. 그 애한테도 당신한테도 저도 미안해요.
좀 더 일찍 얘기했어야 했는데 확신이 서기까지 기다렸거든요. 이제 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네.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살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한옥은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얼어붙었던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의 평온한 정적이었어요. 영길은 마루에서 별을 올려다봤어요. 겨울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 사이로 도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도안아, 미안하다. 내 딸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그 애도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겨울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전, 한옥마당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보일러실 점검을 마치고 나오니 정희가 부엌에서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퍼져 나왔어요. 정호는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병원 정기 검진 같이 가시죠. 그 뒤엔 제 카페에 들르셔서 커피 한잔 하고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정호가 빗자루를 들고 웃으며 말했어요. 영길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사는 커피라. 비싸겠구나. 아버지, 그런 소리 마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커피 한 잔 사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마루에 앉아있던 영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어요. 아버지, 국 끓였어요. 들어와서 드세요. 고맙다, 딸아. 요즘 너무 자주 와서 고생시키는구나. 무슨 고생이에요? 당연한 거죠. 식탁에는 작은 디지털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정희가 며칠 전에 가져온 것인데 가족 사진들이 천천히 넘어가며 보여졌습니다. 젊은 시절 영길과 금자의 결혼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나들이 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까지. 사진이 바뀔 때마다 영길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오래된 필름 속 젊은 자신과 금자가 웃고 있고 다음 장면에서는 지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가족의 사랑은 여전했어요. 이 사진 참 좋네. 금자가 액자를 보며 말했어요. 네, 요즘 이런 거 많이 써요. 사진 많이 넣어놓고 계속 돌려보면서 추억도 되새기고요. 정희가 설명했어요. 영길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다만 붙잡아야 할 손이 어디 있는지 늦기 전에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보, 국 식어요. 금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응, 지금 먹어요.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정호는 카페 운영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희는 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순간들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을 확인해 보니 송하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길과 금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헤어진 후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택배가 온 것입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금자가 물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도안의 대학 노트 몇 권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래된 노트들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영길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했지만 약속대로 연락드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선생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대학 시절 적어두신 졸업 연설문 초안이에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정이란 서로의 약함을 보아도 등을 돌리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그 약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 저는 그 약함을 이용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정신을 차렸고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번역 일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빚도 차근차근 갚아가고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매일 되새기고 있어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사모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영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도안의 노트를 들여다보니 정말로 그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도안의 필체로 쓰인 글귀들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좋은 편지네요. 금자가 편지를 읽고 나서 말했어요. 응. 그 애가 제대로 정신 차린 것 같아 다행이야. 정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다. 영길은 도안의 노트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눈발이 성글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한옥의 검은 기와지붕 위에 소복이 쌓여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아버지, 정우가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 사진 하나 더 찍을까요? 오늘 기념으로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흔들리지 않게 찍어요. 가족들이 마루에 모여 앉았어요. 영길과 금자가 가운데에 정우와 정희가 양옆에 자리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네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정희가 휴대폰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겨울의 공기 속에 새로운 가족의 프레임이 맺혔습니다. 사진을 확인해 보니 모두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몇 달 전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자연스럽고 따뜻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왔네요. 정희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이 사진도 액자에 넣어둘까? 금자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날 오후 정우와 정희가 돌아간 후 영길과 금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눈이 계속 내려 마당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금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다고요? 응.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알게 됐잖아. 그리고 아이들도 더 가까워졌고, 금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요. 서로 솔직하게, 그리고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요. 당연하죠.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따뜻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재개발 소식이 나왔지만 더 이상 급하게 결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보, 영길이 말했어요. 응? 재개발 얘기 말인데 정말 천천히 결정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여기가 좋아요.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곳이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눈은 더 많이 내렸어요. 고요한 한옥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길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안의 죽음, 하늘과의 만남, 가족들과의 갈등, 그리고 화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수하고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잠자리였어요. 여보, 잘 자요. 금자가 말했습니다. 네, 당신도 좋은 꿈 꿔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듯이 영길과 금자의 마음에도 새로운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계절이었어요.